다시 불붙은 이준석과 안철수 갈등. 예. 이제 갈등의 양상을 거야죠. 민주당이 2달 전까지는 여당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야당인데 300석 중에서 170억을 갖고 있는 거야로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당내 분위기가 만만치 않더라. 예, 상당히 당내 갈등이 또 터져 나올 그럴 지금 1단계로 보입니다. 이 세컨드 라운드에 지금 이제 초반전인데 이번에는 안철수와 이준석이 뭘 갖고 싸우고 있을까요? 예, 최고위원을 이제 안철수의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합당을 한 상황에서 국민의당 몫으로 안철수 쪽에서 2명의 최고위원을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2명을 최고위원을 선정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점식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 경상도 통영이죠. 통영 출신의 정정식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김윤이라고 국민의당 안철수의 이제 핵심 측근 중에 한 사람인 김윤 2사람의 최고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바로 이준석이 즉시 정정식은 안 된다. 김윤은 더더군다나 안 된다라고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것이죠. 예. 왜 거부권을 행사를 했을까요? 바로 안철수와 이준석의 해묵은 감정이 제가 보기에는 2사람의 그런 그 감정선은 이미 넘을 수 없는 강을 넘겨버린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안철수는 이준석은 안철수, 이준석은 안철수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아예 딱 그렇게 규정을 해놓죠. 안철수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대한민국 정치판이 후퇴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사석에서 했다는 거고요. 안철수도 마찬가지로 이준석은 나이만 30대지 하는 걸로 봐서는 기존 정치 세력 빼앗친다. 그리고 물리적인 나이만 젊으면 뭐하냐. 뭐든 생각하는 거나 이 정치적인 언행이 다 기득권 세력을 빼앗치는 그런 그 정치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대표로 있는 한 그 당은 계속 갈등의 요인을 안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2사람의 구원이 글쎄요. 저는 풀릴 것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이제 안철수가 본격적으로 강남이 아니죠. 분당 각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정치 일선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대선 후보고 그리고 또 인수위, 한시적인 인수위 위원장, 2달짜리 인수위 위원장을 했을 때는 이준석과 그렇게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죠. 당무라든가 이런 데 손을 안 대니까.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더더군다나 당무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최고위원회 2사람을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할 때 정점식과 김윤이라는 2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바로 이준석이 거부를 한 것이죠. 거부를 했는데 정점식을 거부를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정점식은 이 경남 통영 출신의 재선의원인데 이 사람은 국민의당 안철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친윤 색채가 강한 사람인데 아니 국민의당 쪽에서 괜찮은 사람을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왜 국민의당하고 관계가 없는 이 정정식을 추천을 했느냐. 이거는 두 자리의 최고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원래 당초 취지하고 맞지가 않는다 라고 이준석이 리젝트를 했는데 바로 이준석의 그 리젝트 이유는 이른바 친윤, 윤석열 사단이 당무를 더 입김을 강하게 그립을 주는 것을 반대를 한 것입니다. 꼭 정정식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친윤, 더더군다나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점점 윤석열 이른바 윤핵관들이 당무를 지배하는 현상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은 자신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글쎄요, 계보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미경 최고위원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수원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수원시장 나가다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 정미경 씨는 여기저기
빈틈만 되면은 계속 명함을 내밉니다. 지난번에 서초 보궐선거 할 때도 또 서초구에, 서초는 뭐 그쪽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데 아닙니까? 거기서도 또, 명함을 내밀고 차지하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구청장, 조은희 구청장한테 밀려서 안 되니까 또 가만히 있다가 지금 분당 을에 또 자리가 났지 않습니까? 분당 을에. 거기에 또 이준석 이번엔 당대표가 좀 미뤄졌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심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이 아주 신선한 그런 젊은 정치인의 그런 향이 안 나고 기존 정치인을 답습을 하고 오히려 잔머리를 더 많이 돌리는 그런 젊은 당대표가 당에 해당 항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안철수 쪽에서의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윤이라고 한 사람이 추천한 사람은, 이 사람은 막말을 했던 것이죠. 막말을. 대선 과정에서, 합당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걸레는이죠. 걸레는 빠로도 걸레다. 그냥 국민의힘은 걸레 같은 정당인데, 당신들이 이렇게 세탁을 한다 하더라도 걸레가 아주 신천이 되겠느냐. 국민의힘은 걸레 같은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힌 바로 그 사람을 또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니까 이준석이 이제 거부를 한 상황인 것이죠. 그걸 놓고 안철수와 이준석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갈등 국면을 전개가 되고 있는데, 글쎄 저는 두 사람이 감정선이 화해를 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수풀님도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정미경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정미경 깜냥이 안 됩니다. 이게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수원에서 안 되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서초구가, 났어. 야, 저기는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준석 당대표하고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은 바로 최고위원 할 때도 바로 옆에서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는 게 많이 있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거에서 크게 이렇게, 이거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이준석계느냐라고 그렇게, 반응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저렇게 있을 때 내가 어디 쉬운 데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서초 쪽에도 또 냈다가 안 되고, 분당도 서초만큼은 안 되지만 아주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또 어제 그저께 당협위원장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은 이준석, 정미경, 이준석이 지금 당장은 큰 감투를 쓰고 국회의원 자리를 보장받은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두 사람이 다 지는 게임으로 가는 것이다. 저렇게 쉬운 자리를 골라서만 서초, 분당 이렇게 가면은 유권자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이준석과 정미경은 그래도 자기 사람 챙기려고 저렇게 당협위원장을 갖다가 박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쉬운 것만 골라서, 수원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골라서 저렇게 서초와 분당을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렇죠. 예, 제 기억에 두 차례인가 국회의원이 낙선이 되고 아마 수원시장에도 도전했는데 또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조금 1년이고 2년이고 휴지기를 갖는 게 좋습니다. 어디 나올 때마다 이렇게 명함, 나 여기 할래요 하고 명함 내미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또 이렇게 침잠기를 갖고 절치부심을 하는 게, 그게 유권자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네, 두 사람 다 아무튼 이번 최근의 행보는 바로 안철수 이 갈등과 더불어서 두 사람한테 상당한 내상이 가는 그런 정치 이벤트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씁쓸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여기에 또 배현진도 하나 가세를 했습니다. 배현진 씨도 최고위원이죠. 예, 배현진 씨는 MBC 아나운서 출신이었죠. MBC. 그리고 9시 뉴스도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원래 배현진 의원은 저 송파가 지역구입니다만은 친홍입니다. 친홍.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홍준표가 정치에 데뷔를 시킨,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정치를 데뷔를 시키고 송파구에 이렇게 낙점을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홍준표계로 완전히 분류가 되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했는지 서서히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이번에 대구시장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그쪽에
캠프 일도 하지를 않는 상황이고요. 또 대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졌죠. 대선 과정에서도 이른바 윤석열과 홍준표,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홍준표 당연히 자기를 정치계에 데뷔를 시킨 그런 캠프를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이제 중립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런데 윤석열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친윤으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인수위에 이 김은혜에 이어서 대변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친홍에서 완전히 이제 갈아탄 친윤으로 불리는 배현진이 바로 이준석을 향해서 어제 아주 날카로운 비수를 꼽았죠. 이준석, 당신은 지금 혁신위를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준석 개인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혁신을 출범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조심하기 바랍니다. 혁신위가 당을 살리고 당을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당신이 최재형이라는 이미지 좋은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혀놓고 뒤에서 조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최재형의 혁신위가 돼야 되는데 최재형을 뒤에서, 최재형을 임명한 것도 이준석 당대표가 임명을 한 겁니다. 당대표의 권한이 그렇게 막강한 것이죠. 이게 이준석 혁신위가 돼가지고 최재형을 그냥 둘러리로 만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공천권을 이렇게 공천권을 혁신을 한다는 미명하에 본인들에게 유리하려고 벌써 1년 10개월이나 남은 공천권을 벌써부터 난도질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지적들이 있고, 바로 배현진이 그걸 지목을 한 것입니다. 이준석 당신의 사조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뭐가? 혁신이라는 게, 최재형의 혁신이라는 게 당신의 사조직, 자기 정치 하려고 하는 그런 사조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최고위여서 공천개혁을 지금 하는 이유가, 공천개혁을 지금 꺼내는 이유가 당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기 정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은 자기 정치는 당 개혁을 말한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게 저 두 번째 제목이 나오는 것이죠. 홍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당권 투쟁, 이건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대통령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이준석, 안철수 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또 국회 부의장 정진석 다 뭐 하는 짓이냐라고 지금 아주 시니컬하게 홍준표가 이제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표표히 사라지겠다. 나는 TK의 이 맹주로서 대구시장을 한 번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 하고 마지막에 대권을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홍준표의 속마음입니다. 대구시장을 고향을 향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렇죠? 나이가 들면 다 고향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른바 대한민국 정치의 아주 상징적인 보수의 아성인 TK 맹주,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죠. 여기서 마지막 그런 집중력을 발휘해서 대구시장을 전국적인 그런 보수 혁신의 아이콘으로 삼기만 하면은 다시 대권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불씨는 남아있다라고 홍준표는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측근들에게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대구시장을 마지막으로 나는 정치를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주 또 다른 분석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고요. 대구시장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대구시장이라는 TK 아성을 발판으로 마지막 대권을 한 번 더 멋지게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홍준표의 계산법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이 정도로 하고요.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평 살펴보시죠. 팝콘 튀기듯이 퍽퍽 팝콘이 나옵니다. 네. 밑에를 보니까 화물연대, 금리, 물가, 유가가 팝콘 튀기듯이 팡팡 올라온다. 그런데 옆에 뭡니까? 영화관인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과 아내 김건희 씨가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러 갔다고 그러죠. 그저께 봤군요. 일요일이니까. 예, 송강호 씨가 주연을 했던 뭡니까? 브로커? 예, 브로커라는 영화를 이제 보러 갔다고 저렇게 팝콘을 김건희 씨가 직접 팝콘을 사서 이렇게 둘이 먹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예, 팝콘이 팍팍 터지듯이 지금 현안이 보통이 아니다. 예, 화물연대, 왜 화물연대는 내일이나 모레나 또 제가 심층적으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릴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물가, 금리, 이런 것들, 또 주가는 또 반대로 수직으로 떨어지고 하는 각종
난국에 지금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대통령 부부를 저렇게 한 컷에 담은 건데 약간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죠. 네, 지금 이런 그 총체적인 난국으로 빠져드는데 팝콘이나 먹고 영화를 볼 때냐, 뭐 이런 뉘앙스도 담은 것 같고요. 네, 어느 신문 만편인지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네, 두 번째 만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국회 패싱 방지법 추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티격태격 한다는 얘기인데, 정부 완박, 입법 완박. 예, 이거는 조금 보완 설명이 필요하죠? 국회 패싱 방지법 추진. 예, 이거는, 시행령, 예, 대통령 시행령, 뭐, 총리 시행령, 이런 것들을 지금, 예, 국회에서, 모든 권한을 지금 뺏어오려고 민주당이 강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른바 시행령. 지금은 대통령이나 총리는 그 법에 의하지 않고 시행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국회에서 도장을 받아라. 국회 허락 없이는 시행령 개정이 안 된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당의 그런 도움이 협의가 없어도 그 법안 개정안을 발의를 할 수가 있죠. 발의를 해서 통과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관련돼서 지금 저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서민 완박도 있습니다. 예, 똑같은 내용이네요. 물가, 환율, 금리가 껑충 뛰어 올라가는 서민 완전 박탈. 예, 지금 서민들이 이런 물가라든가 금리, 환율 때문에 아주 아우성을 치는 그런 상황인데 여의도 국회에서는 서민들의 그런 그 생활 이런 것은 뒷전이고 이른바 자기들만의 그 파워 게임, 민주당은 국회를 압도적으로 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법안 통과 이런 것들을 여당과 상의 없이 정부를 완전히 박탈한, 예, 정부가 시행령으로 뭘 좀 해보려고 하면은 국회에 도장을 맡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좀 입법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논평을 조금 더 무르익은 다음에 논평을 해드릴 생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